암을 이기는 심리학. 사실 심리학으로 암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암을 이겼다고 말한다. 나는 확실히 암을 이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암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암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히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이 병이 내 삶을 망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투병은 물론 너무나 괴로웠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삶 전체가 어두워지지는 않았다. 병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다. 내 삶은 여전히 밝았고 하루하루 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면 정말로 내 삶은 암을 이기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암이나 또 다른 질병을 진단받아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권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첫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부인할 필요도 없다. 슬프고 낙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감정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슬픈 마음이 다소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곧 행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리게 된다. 정서는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하는 것이다. 정서를 조절한다는 말도 단지 지금 상황을 별것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흔한 말이 아무 도움도 못 될 때가 많다. 주변에서 별거 아니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없다. 왜 암이 별것도 아니라는 걸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일 등은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낙심한 사람 앞에 두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장님에게 그냥 눈을 떠 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무 소용없는 말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질병은 한 가지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억지로 원인을 찾아서 무엇을 탓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 탓을 하면서 혼자 억울해하고 울분을 품는 것은 내 아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암은 큰 병이다. 이 큰 병과 싸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비단 투병 하나뿐일까? 인간관계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심지어 그 좋다는 연애도 힘들다. 누구나 자기의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억울해할 수는 없다. 나는 암 투병을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나 하며 억울해하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는 성격을 갖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주변인들도 마찬가지다. 암 환자 앞에서 누군가를 혹은 어떤 원인을 찾아서 탓하는 일은 정말로 피해야 한다. 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 암이 생긴 거야. 네가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서 아픈 거야.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워낙에 먹는 것에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유기농만 찾아서 먹었다.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어 입에도 되지 않았다.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겼다는 말에는 누구 약 올리는 거냐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주변에서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들이 물론 악의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악의가 없더라도 병에 걸린 사람을 탓하는 말은 해를 끼칠 뿐이다. 셋째는 아프더라도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길 바란다. 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을 한 것도 아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병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힘이 된다.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던 나는 투병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고 더 많이 가까워졌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과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싸우고 견뎌왔다는 일종의 전우애 같은 것이 생겼더랬다. 지금도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왜 그 시절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일에 치여 살았었는지를 금세 깨닫게 된다. 평소에 일 위주로 살다가 투병을 하면서 사람 위주로 바뀐 것이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공부건 일이건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온 나였지만 그때부터 일에만 고정되었던 눈을 돌려 비로소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곧 쉼이었고 행복이었다. 넷째는 이전과 같이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암 투병 중에도 빠짐없이 강의를 했고 기타를 쳤고 쇼핑을 하러 갔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쇠약해졌지만 가발을 쓰고 딸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딸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었기에 나는 더더욱 암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물론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다. 처음 항암을 할 때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질 만큼 힘들었고 유방암 수술한 지 1년 만에 어깨뼈에 종양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나 보다 하며 낙심했다. 앞으로 사는 날까지 계속 울고만 있을 거냐는 딸의 말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쨌든 기운을 내는 일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놀기도 하고 취미를 찾고 남을 위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다섯째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출근을 시작한 나는 낯선 환경에서 일에 치이고 수직적 문화에 치이면서 내 장점이라고 여겼던 재미있는 감각들이 예전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강의하던 시절에는 재미있게 말하는 능력을 가졌노라고 칭찬을 자주 들어왔던 나였다. 암 진단을 받았던 초기에 큰 충격과 낙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회복한 다음에는 다시 예전에 농담 좋아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돌아갔다. 종양내과 의사가 나의 차트에 써놓았던 밝고 쾌활하다는 코멘트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 성향의 병의 진행에 큰 의미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밝은 태도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찾아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나의 표정이나 행동이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즐거움을 스스로 찾고 즐겁게 행동하는 것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갖는 것을 권한다. 단순히 열심히 기원해서 병이 낫는다는 목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암은 두렵고 투병은 외롭다. 생명의 문제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내게 신앙은 두려운 마음에 위로를 주었고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과학으로 종교를 설명하는 것도 종교가 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문제는 원인을 따지고 통계 수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모두 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뛰어난 의술을 가진 명의들도 치료를 할 만큼 하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무조건 오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질병이 있더라도 결코 그 병이 내 삶 자체를 망칠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고 있다.